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에게 홀려서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다. 할머니 댁에서 지낼 때 겪었던 일이다. 우리 마을은 거지가 살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린 마음으로 동네 아이들과 거지라고 놀려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하지만 집만 없을 뿐이지. 허들의 뒤를 이것저것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친분도 있고 마을 교회도 다니는 그런 착실한 분이셨다. 그땐 왜 그 아저씨를 놀렸는지. 사건은 내가 숲속에 들어갔던 따스한 봄에 일어났다. 나는 동네 아이들과 내기를 해서 숲속에서 사슴벌레를 잡아오는 것으로 하였다. 그 내기에서 걸려버린 나는 숲속에서 사슴벌레를 잡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내 시야에 포착된 사슴벌레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슴벌레를 잡고 돌아가려는데 저 앞에서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때의 기억과 감정이 빗대자면 단지 아주 큰 나비 정도로만 생각했기에 저것도 잡아서 애들에게 자랑할 생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것이 뒤로 도망치는 것이었다.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뒤쫓았다. 점점 깊은 곳으로 빨려들어 가는지도 모른 채 어느덧 해가 기울어 그것은 완전히 모습을 감추어 버렸고 난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당황감과 공포감에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난다. 이제는 해도 지고 달이 떴을 땐 나무 둥치 아래에서 벌벌 떨었다. 근데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향했다. 누군가 구해주러 왔다는 희망을 안고서 점점 그 소리를 향해 다가가는데 뒤에서 우악스럽게 날 끌어당기는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위를 쳐다보고 그대로 기절했다. 일어나 보니 할머니 댁의 내 방이었다. 주위에는 마을 이장님과 목사님 그리고 가족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그때 어른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내가 2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그 거지 아저씨가 숲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날 찾는데 도움을 주셨고 내가 절벽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날 구해주신 것이다. 근데 그때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허공을 향해 뭐라고 중얼거리던 아저씨의 모습을. 이젠 사람 그만 홀리고 좋은 곳으로 가라. 두 번째 이야기. 바이러스. 추웠다.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없었다. 체온도 정상이었고 다른 질병이 의심되는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약을 먹고 쉬었다. 며칠이 지나도 이 강추위가 물러가지 않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병원에선 내가 아주 건강하다고 했다. 사실 병원엔 정신적인 이유나 특정한 사정으로 증상 없는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기에 의사는 나 또한 그들과 같은 부류라 생각했는지 진통제 처방을 내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여기까진 친구들한테 꾀병으로 병원 가서 진통제 받아온 놈이라고 놀림받을 해프닝이었지만 내가 걸렸던 이유를 모르는 추위가 전염성이었단 게 밝혀지고 세상은 뒤집혔다. 이 질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공기 감염이란 것도 아니고 감염자와 단순 접촉 시 감염 확률이 90% 정도였지만 증상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건 첫째로 감염자들이 질병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고 둘째로 감염자들이 참을성만 있다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길 수 있게 했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격리당하기 싫었던 감염자들은 당연하게도 감염 사실을 숨겼고 방역당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감염자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뒤늦게 당국은 공항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폐쇄하지만 이미 감염 초기에 외국으로 이 증상 없는 질병을 치료를 받으러 갔던 부자들이 다수 있었기에 이 병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런 사실과는 별개로 감염자들이 느끼는 추위는 점점 강해져 갔다. 증상이 심각한 이들은 외부의 열로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도 계속 추위를 느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장판을 들고 자도 추위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이 병에 대한 일종의 치료법이 퍼진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였다. 동영상에선
어떤 사내가 자신의 손을 불로 지지며 따뜻하다고 웃고 있었고 며칠 뒤엔 그 사내가 집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다. 세상이 정상이었더라면 아마도 미친놈 취급받았을 것이다. 누군가는 신략 같은 희망이라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누군가는 아님 말고라는 생각으로 불에 손을 갖다 대었다. 놀랍게도 불에선 통증이 아닌 따스함이 느껴졌고 추위에 떨던 감염자들에게 그것은 일종의 마약, 그 이상의 쾌감을 주었다. 유튜브에 사내가 오였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운이 좋았던 사망자들과는 달리 생존자들에겐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신 화상으로 피부는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했고 옷도 입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는 전보다 더 강한 추위가 찾아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은 감염자들은 온몸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형태로 수법을 바꿨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방법은 옥상에서 불을 지르고 뛰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들 또한 잠깐의 따뜻함을 주는 그 불길이 결국 자신을 죽이고 만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었다. 하지만 불이 주는 따뜻함에 대한 쾌감과 중독은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도 초월했다. 어쩌면 추위에 대한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초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들은 불타오르며 행복감에 젖어 추락했다. 그들이 과거 비웃던 불나방처럼 말이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수가 기존 인구수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조금 늦었다면 늦은 그 타이밍에 이 강추위에 진짜 치료법이 발명되었다. 사실 치료법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그 치료법은 주의를 지각하게 해주는 신경회로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말은 쉽지만 중요기관을 건드리는 중대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렸고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수술은 당연하게도 의사와 연줄이 있는 사람, 권력자, 부자 순으로 진행되었고 나 또한 일반인이 평범하게 수술받는 그 순서에 수술하게 되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며칠 후 따뜻함이 주는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갑자기 이유 모를 엄청난 열을 느꼈고 자연치료가 가능했던 이 질병은 인류를 두 번째로 위협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유리에 비춰진 사람의 그림자. 나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5층에 살고 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맨 위층의 빈 방을 빌린 것이다. 물론 엘리베이터 따위는 없다. 이곳에 들어오고 1년이 넘었을 때, 처음 왔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하던 것이 들리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옥상을 저벅저벅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낮이던 밤이다. 문득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하지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한 탓에 그다지 신경은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며칠 전 강풍이 불었던 탓에 안테나가 고장났는지 수리공이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가지고 왔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은 알겠지만 옥상에 통하는 구멍이 있어서 그 아래 사다리를 두고 올라갔다. 전부터 옥상에서 발소리가 나더라고요. 뭐가 있는지 보고 알려주세요. 라고 나는 말했다. 수리공은 쓴 웃음을 지으며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라며 정색했다. 작업은 무사히 종료되었고 이상한 건 없었어요. 라고 말하고 그는 돌아갔다. 문제는 그날 밤, 즉 어젯밤에 일어났다. 내가 화장실로 향하자 마치 뒤를 밟듯 저벅거리는 소리가 옥상에서 들려왔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는 곳과는 상관없이 이곳저곳을 걸어다니는 소리일 뿐이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니 왠지 무서워서 언제나 열어두던 환기용 창문을 닫았다. 그런데 잿빛 유리에 분명히 위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었다. 정말로 놀라서 바로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 정말 무서워서 당장 내일이라도 이사하고 싶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